여러분은 언제 시어머니가 되셨나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어떠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저에게 온 한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62세의 이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아들이 하나뿐인 외아들 어머니이시고 늦은 나이에 시어머니가 되신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35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여사님도 62세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사님은 아들의 결혼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30대 초반부터 언제 결혼할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들은 계속 일에만 집중하고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4세가 되어서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고 1년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32세로 아들보다 3살 어렸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사님은 며느리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며느리는 이 여사님에게 매우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들분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일반적인 며느리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모든 일을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의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처음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똑똑하고 당당한 며느리를 두게 되어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이 여사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자주 들르지는 않지만 가끔씩 며느리에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여사님은 며느리에게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여사님이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항상 정중하게 대답을 했지만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미리 연락해 달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예의이긴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며느리는 참석하지만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일은 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님은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고 해서 이 여사님이 며느리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흔쾌히 승낙했고 둘이서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병원 일은 어떤지, 아들이 집에서는 어떤지 등등 평범한 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 여사님이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속 시원히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여사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60대의 시어머니가 되신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여사님은 처음에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간섭이 심하거나 옛날 방식을 강요하거나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뭘 다르게 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설명해 준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머님은 저에게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명절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고 집안일을 특별히 많이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고맙다고 하시죠. 둘째로 어머님은 제 직업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병원 일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야근이나 당직 때문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세요. 오히려 몸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시죠. 셋째로 어머님은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는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조언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죠.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특별히 뭔가를 의식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런 점들이 매우 고마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졌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나 30대의 시어머니가 된 분들은 아직 며느리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 본인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고 또 에너지도 많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60대의 시어머니가 되시면서 인생의 지혜가 쌓이신 상태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여사님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60대의 시어머니가 된 것을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며느리라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여사님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여사님은 남편에게 며느리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도 행운이지만 며느리도 우리를 좋은 시부모로 생각해 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여사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 상태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 더 성숙하고 현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둘째로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날 용기를 내어 며느리와 대화하지 않았다면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여사님은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방식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지금 주변의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이 여사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여사님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사님의 건강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요즘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배운 건강한 요리법을 이 여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이 여사님은 전통 요리를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서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소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여사님이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이 여사님을 똑같이 대해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에도 두 어머니에게 똑같이 선물을 준비해주고 생일도 똑같이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또한 며느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역시 이 여사님을 통해 인생의 선배로서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이 여사님에게서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며느리 자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준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이 여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머님이 계시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께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정말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은 받되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성숙한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는 않으려고 다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앞으로도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며느리와 충분히 대화해 놓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사님이 60대의 시어머니가 되신 것을 며느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봤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인생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과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 여사님이 용기를 내어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서로의 진심을 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또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가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어머니시거나 며느리시라면 오늘 이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솔직하고 진심 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늦게 시어머니가 되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여사님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의 경험과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지혜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과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곧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더욱 끈끈한 가족의 유대감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대가 달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대의 시어머니가 된 것이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였다면 며느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간섭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서 인생의 여유와 지혜가 생긴 상태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역시 이 여사님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가 감동받는 부분은 이 여사님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며느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여사님이 며느리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준다는 점도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전혀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젊을 때 많이 놀고 즐기라고 격려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요즘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자주 나누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되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해 보는 것이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 자신도 그날 며느리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의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의 좋은 관계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고 평화로워서 가정생활이 정말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에게 자주 말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를 위해서도 이 여사님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 주지 않되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알아두어서 가끔씩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임신 중이지만 이 여사님의 건강을 계속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해주기도 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앞으로 할머니가 되면 손자나 손녀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육아에 대해서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조언을 해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요즘 육아법도 배워서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여사님이 감동받는 것은 며느리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점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사님은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60대의 시어머니가 되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여사님은 주변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과 며느리의 좋은 관계를 보고 다른 시어머니들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도 이 여사님을 보면서 좋은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과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고 오해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어머니이시거나 며느리이시라면 오늘 이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여사님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의 경험과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지혜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사님과 며느리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